안녕하세요. 울산시대 남인석입니다. 우리의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 명절 기대되죠. 그리고 또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 오랜만에 맞이하는 설입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겠죠. 졸리면 졸음 쉼터에서 쉬어가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음주운전 절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귀성길 안전수칙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명절에 아버지 어머니랑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정치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자,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은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주 울산 시민들은 어떤 뉴스에 많은 관심을 보였을까요? 저와 함께 키워드로 살펴보시죠. 5위는 걱정입니다. 울산의 65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울산도 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2011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 11년 만인데요. 이 고령화 속도로는 전국 최고 수준. 이대로라면 울산은 2030년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총력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죠. 울산시도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꼭 울산이어야 하는 당위성을 확보하고 또 도시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네요. 랭킹 뉴스 키워드 3위는 물음표입니다. 울산 시립미술관 입구에 출처가 불분명한 의문의 미술 작품이 등장해서 화제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떠올리게 하는 이 작품은요, 지난 1월 초 설치됐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작품인지 시위인지 설치 의도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는 주의입니다. 간단한 대화만 나누면 높은 시급을 준다는 일명 토킹 알바. 하지만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성매매를 유도하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겨울방학을 맞아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 대학생들이 많이 늘어난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7천억입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1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통상임금 범위와 지급 의무를 놓고 10년 넘게 이어졌던 이 소송은요. 결국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을 노사 양측이 받아들이며 일단락됐는데요. 이에 따라 사측은 7천여억 원으로 추산되는 미지급 금액을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 3만 8천여 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학생들이 뭐 방학 되면 알바 자리 구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꿀알바 구합니다. 이런 거 글 아직도 있나요? 네, 이 구인 구시 관련 앱을 보면요, 시급이 높고 근무 조건이 높은 이른바 꿀알바 글을 수도 없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꿀이어도 너무 꿀이어서요. 이 수상한 구인 공고가 올라오면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수상한 구인 공고가 뭐예요? 그러니까 토킹 알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손님하고 앉아서 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요. 적게는 한 시급 2만 원. 많게는 5만 원에서 한 6만 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대화만 해주면 5, 6만 원을 주겠다? 네, 그러니까 유흥주점에서 뭐 서빙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손님과 대화를 하는 것만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누구나 월 500을 벌 수 있다. 이런 구인글이 쇄도합니다. 알바생을 구한다는 유흥업소와 통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안 드셔도 돼요. 그러면 어떤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손님 오면 대화만 해주면 되는 거고, 크게 할 일은 없어요. 술은 안 드셔도 되고, 그냥 얘기만 하면 돼요. 술을 먹거나 스킨십이 있거나 이런 가게는 아니에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뭐 퇴폐업소는 아니고 뭐 건전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손님들의 신체 접촉이 없고 진상 손님도 없다 이렇게 강조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런 구인 공고는 많았잖아요. 예전에 뭐 조그만 무까지 뭐 이런 신문 같은 거 나눠주는 거 있었을 때도 이런 거 뭐 좀 문제가 됐었고, 그런데 아르바이트생 구한다고 해놓고 대학생들 전화했더니 뭐 이런 자리를 준다. 근데 이게 자칫
뭐 성매매 관련한 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냐 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일한 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구인글에 올라온 얘기처럼 그렇게 건전한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손님하고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하는 걸로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네. 시간이 지날수록 스킨십도 있었고 또 이제 성희롱도 있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술을 강요하는 일도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러겠죠. 이후에는 또 성매매 제한도 있었다.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학교 게시판이나 또 인터넷 카페에 그래서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쉽게 돈 버는 일 아니고 네. 그리고 근데 이거를 참 이 학생들을 이렇게 유도한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좀 제재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현행법에서는 이제 성을 파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또 이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속에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마치 평범한 알바생을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고용해서 성매매를 유도하는 경우는 단속도 어렵고요. 네. 그리고 구인 글만으로는 사실은 처벌도 사실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다른 일에 비해서 좀 시급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일단 좀 의심을 하시고 네. 가급적이면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건 진짜 좀 별의별 자리가 많은데 너무 과한 시급을 준다라는 거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도시에 설치된 조각상 때문에 논란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최근에 그 시립미술관 앞 도로에요. 이제 평화의 소녀상을 연상케 하는 조각상 하나가 설치됐는데요. 근데 이 조각상을 작품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그 불만을 표출하는 하나의 시위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건지 한번 사진을 보죠. 네, 지금 하얀 한복을 입은 여성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 지금 붉은 꽃으로 장식된 안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작가가 쓴 글이 있네요. 네, 일단 뭐 누구의 조각상인지 또 출처는 아직 좀 쓰여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많은 분들에게 예술이 삶에 가까이 있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울산에는 왜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작가가 주변에 보이지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해왔다면서 네.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작품들이 만들어졌고 또 작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런 물음을 던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제작자나 또 작품 의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어쨌든 소녀상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좀 있겠는데요. 네, 좀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울산에서 그동안 시도되지 않은 실험적 그 예술 작품인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이런 실험적 작품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조각상에 설치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한편으로는 개인이 소유한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은 그런 조각상은 불법 조형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원을 받는데 좀 소외된 지역 예술인들이 시위를 한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의견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네. 우리가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맞다라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바라볼지에 대해서 대중에게 뭔가 좀 숙제를 던져준 게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꼭 허가를 받고만 예술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계적인 그 이렇게 벽에다가 그림 그리는 분이 우리 집에다 그렸다 그러면 좀 완전 고맙겠습니다 할 대박이죠. 텐데.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즘 보면은 뭐 세계적인 작품들을 두고 거기에 관련돼서 뭐 어떤 시위의 형태를 띈 네. 그런 게 좀 논란이 되기도 해요. 네, 그렇죠. 일단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네. 네, 보실까요? 아이고. 지금 으깬 감자를 지금 던지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거 고우 그림 아니에요? 이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라는 작품인데 지금 토마토 수프를 끼얹고 있습니다. 모나리자이다. 네, 지난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한 남성이 생크림 테러를 했었던 그런 영상입니다. 야, 이게 네.
전 세계에 알려지는 거지요. 자, 어쨌든 간에 저게 이제 그 소정의 목적은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렇게 네. 나한테 주목해라라는 거는 네, 목적이 그러니까 분명한데 이거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는 물론 좋지만 또 많은 사랑을 받는 예술 작품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뭐 과격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은 훼손이 됐습니까? 지금 그 보호용 유리 액자가 씌워져 있어서 다행히 훼손되지는 않았다고. 그러니까 저런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의 어느 단체에서도 보니까는 이제 출근 시간에 예, 시위를 하면서 접착제를 손에다 발라서 바닥에 앉아서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죠. 진짜 통행하지 못하게. 예. 그래서 네. 이제 좀 약간 불편을 주면서 우리를 알리자, 이 주제를 알리자 이런 목적이죠. 자, 어쨌든 다양한 시위가 이렇게 있었네요. 저 울산의 저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가 또 전개될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지금 철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 고맙습니다.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